7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신 갚아라 하고 소송을 냈고요. 법원에서도 이겼습니다. 근데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판례인 사이트 365입니다. 오늘은요, 들으면 좀 씁쓸하면서도 이건 꼭 알아야겠다 싶은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정승인 그리고 가등기, 이 두 개가 부딪히면 채권자가 어떤 상황까지 몰릴 수 있는지 2026년 4월 대법원이 직접 정리해준 사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건 진짜 미리 알았어야 한다 싶은 포인트 딱 하나는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판례를 계속 찾아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작은 땅 2필지를 가진 홍재성 씨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4명, 장남 홍민준, 그리고 둘째 딸 홍서연을 포함한 형제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 홍서연 씨가 아버지 땅에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편 홍재성 씨는 2010년에 지인 김대호 씨에게 7천만 원을 빌립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이 두 흐름이 나중에 충돌하게 됩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재성 씨는 둘째 딸 홍서연 씨와 매매계약 계약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 나중에 내가 사라 미리 약속해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이게 뭐냐면요, 등기부에 이건 내가 먼저 찜했다 이렇게 표시해두는 겁니다. 국가에 공식적으로 권리 순서를 확보해두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08년에 들어갑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30일이 지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 거래다 보니 굳이 서두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서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가등기는 2008년에 쳐졌습니다. 김대호 씨가 7천만 원을 빌려준 건 2010년입니다. 가등기가 채권보다 2년이나 먼저였습니다. 이 시간 순서가 나중에 판결의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그러다가 2014년 홍재성 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들은 상속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빚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한정승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빚, 내 돈으로까지는 못 갚습니다. 대신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겠습니다. 예를 들어 빚이 1억인데 내가 받은 게 5천이면 딱 5천까지만 책임집니다. 그 이상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2016년 법원이 자녀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자 김대호 씨는 결국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법원도 돈 받을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형제들이 나눠서 갚으라는 겁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돈 받겠네 싶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2018년 둘째 딸 홍서연 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8년에 약속했잖아요. 이 땅 내 거로 넘겨주세요. 가등기를 꺼내든 겁니다. 2018년 3월 형제자매들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서연 씨에게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한 거죠. 그리고 2018년 5월 등기부에 홍서연 씨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 순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 완전히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증발입니다. 채권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에 김대호 씨는 이 채권을 박상철 씨에게 넘깁니다.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겁니다. 사실 김대호 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이기긴 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거요. 그런데 박상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들 전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주장은 이겁니다. 이건 부당변제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는데 왜 한 사람에게 몰아줬냐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을 비율대로 나눠서 갚아야 합니다. 재산이 5천만 원인데 2명이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씩 권리가 있다면 6대 4로 나눠서 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걸 부당변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정말로 잘못된 변제였을까요? 여기서부터 결론이 갈립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반전 판례 계속 들고 오겠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서연 씨는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등기를 통해 이 부동산을 가져갈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원래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다만 박상철 씨는 이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돈 받을 권리는 여러 명이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등기가 걸린 부동산은
돈처럼 여러 채권자에게 비율로 쪼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등기권자에게 통째로 넘겨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이라는 힘이 붙습니다. 마트에서 한정판 제품을 예약 구매한 손님을 생각해보세요. 예약금도 냈고 계약도 됐다면 마트는 그 물건을 반드시 그 손님에게 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손님들이 몰려왔다고 해서 예약한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거죠. 2008년 가등기, 2010년 채권, 이미 순서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먼저 줄 선 사람이 끝까지 우선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상속인들이 홍서연 씨에게 본등기를 해준 건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준 변제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의무를 이행한 게 어떻게 부당 변제가 될 수 있냐?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씨는 또 다른 주장도 했습니다.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일정 조건에서 상속 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그 의무를 어겼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파산 신청 의무가 있었다 해도 파산 신청을 했더라면 채권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걸 박상철 씨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니 배상 책임도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판례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거래 전에 반드시 등기부 확인하세요. 가등기가 쳐져 있다면 그 부동산은 가등기권자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나중에 법원에서 이겨도 가등기보다 늦게 생긴 채권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평한 건 아닙니다. 가등기처럼 법적으로 우선하는 권리가 걸려 있으면 그 권리가 채권자보다 앞섭니다. 상속 절차 시작 전에 어떤 권리가 부동산에 걸려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 채권을 양수할 때는 그 채권이 실제로 회수 가능한지 먼저 따져보세요.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 있다 해도 돌려받을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누구의 입장이 더 안타까우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판례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를 해준 건 변제가 아니라 의무 이행입니다. 채권자라도 가등기 앞에서는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례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잠깐 당황했습니다. 열심히 소송해서 이긴 채권자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게 직관적으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법은 먼저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가등기가 2년 먼저 있었다면 그 권리는 나중에 생긴 채권보다 앞서는 게 맞는 겁니다. 상속과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큰 돈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판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가까운 사람의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억울한 일 겪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알짜 판례 들고 찾아올게요.